모스크바 새벽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많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나요. 기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말했죠. 서울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전쟁과 정전,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찾은 건 단 하나, 예측 가능한 내일, 그리고 다시 살고 싶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전화를 받았을 때 모스크바는 여전히 깜깜했습니다. 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일이 진짜야. 몇 명이 아니라 정말 많아.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이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칙칙한 회색 하늘 아래로 얼어붙은 도시가 보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고 거리도 조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전선으로 갔어요. 가족들은 파편처럼 흩어졌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기차역에 내렸을 때 찬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회의적이었어요. 러시아 여성들이 정말 한국을 꿈꿀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먼 나라를 택했을까?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삼성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보내줬어요. 군복무 중에도 저를 생각해줬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남편은 이제 없었습니다. 전사 통지서만 남았죠.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엔 전쟁이 없다고 들었어요.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한국은 정말 존재할까? 전쟁 없는 일상, 밤에도 안전한 거리. 우리가 잃어버린 평범함이었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서울에는 공습 사이렌이 없대요. 불빛도 마음껏 켤 수 있고. 제 가방에서 삼성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도 이 폰을 고집했거든요. 이건 중국 폰과 달라요. 카메라가 훨씬 더 선명하고 배터리도 오래가죠. 그녀가 웃었어요. 그것도 한국 제품이에요. 어쩌면 기회가 될지도. 기차표 예약을 위해 삼성폰으로 앱을 실행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아무리 터치해도 반응이 없었죠. 안 돼, 지금 아니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삼성폰도 완벽하지 않았던 걸까? 그날 저녁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선택이 틀린 게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잃은 것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때부터 저의 진짜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의 여성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죠.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모여 있었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모두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단 거예요. 카페 안은 춥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최근 난방이 자주 끊겨요. 밤마다 담요를 몇 개씩 덮어도 춥죠. 올레시아가 말했어요. 그녀의 손톱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럼 정전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죠. 밤 9시만 되면 갑자기 불이 꺼져요. 스마트폰 충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스티아가 답했어요. 그녀는 작은 보조 배터리를 털썩 테이블에 놓았죠. 이것만이 제 생명줄이에요. 안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밤 풍경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들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에는 밤에도 불빛이 가득하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녀요. 공습 사이렌도 없고. 세르게이아나는 아직 20대였습니다. 제 남편은 군인이었어요. 딱 한 번 전화했죠. 여보, 평화로운 곳으로 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일상을 찾으라고. 그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4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드라마요. 타티아나가 답했습니다. 처음엔 탈출구일 뿐이었죠.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드라마 속 세상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점점 진짜가 되고 싶어졌죠. 그들은 서울에서 온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깨끗한 지하철역, 환하게 밝혀진 거리들. 저는 물었죠. 정말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5명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엔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이어질 뿐이죠. 카페 밖으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전쟁 이후로 모든 사이렌이 공포였죠.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나스티아가 말했죠.
더 따뜻한 방, 안 꺼지는 전기, 밤에도 안전한 거리. 채광이 부족한 카페에서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이야기란 걸. 모스크바에 돌아와서 저는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말이 귀에 맴돌았죠.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저는 친구 이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데. 이반은 짧게 웃었어요. 그건 사실이야, 알렉세이. 내 사촌 동생도 작년에 갔거든.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 그가 나탈리아의 연락처를 주었죠. 직접 물어봐. 그녀가 진실을 알려줄 거야. 주저하는 마음으로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나탈리아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뒤로 밝은 거실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세이. 기사를 쓰신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러시아어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한국 생활이 정말 그렇게 좋나요?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처음엔 언어가 너무 어려웠죠. 외로움도 컸고.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선 전기가 24시간 들어와요. 공습 경보가 없어요.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지하철은 정말 정확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무엇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저는 가슴이 미묘하게 뜨거워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여기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러시아에선 모든 게 불확실했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내일도 전기가 들어올지. 화면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그럼 모든 러시아 여성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도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 애써야 하죠. 하지만 적어도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이 정말 그곳에서는 일상일까? 답을 찾으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찾는 희망의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죠. 사흘 후 제 삼성폰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죠. 젠장.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급히 전자제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삼성폰은 구할 수 없었죠. 대신 점원이 중국 브랜드 폰을 권했어요. 요즘 이게 잘 나가거든요. 새 폰으로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색상이 부자연스럽고 초점도 흐렸습니다. 녹음기를 실행하니 잡음이 섞였죠. 저는 답답해졌어요. 아, 전에 쓰던 삼성폰이 그리워지네. 그날 저녁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리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삼성폰이 고장났어요. 제가 투덜거리자 그녀가 웃었어요. 역시 그것도 완벽하진 않네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낫죠. 무슨 말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요. 제 친구가 말했거든요. 지하철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고 인터넷도 빠르다고.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예측 가능해요. 중국 폰으로 녹음을 시도했는데 계속 끊겼습니다. 화질도 삼성폰만 못했죠. 전자제품의 품질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큰 차이가 되겠네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마리나가 서울 거주자 카톡방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보내왔어요. 어제 지하철이 2분 늦었어. 진짜 이상하다. 누군가가 쓴 메시지였죠. 댓글에는 헉, 2분이나? 우리 세계에선 이 시간 지연이 기본인데 라는 답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작은 차이들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2분과 이 시간의 차이, 작동하는 폰과 작동하지 않는 폰의 차이, 밝은 거리와 어두운 거리의 차이. 그들이 한국을 꿈꾸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 폰과 씨름하며 생각했죠. 과연 제품의 품질만큼이나 그 나라의 생활 환경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마리나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그런 일상이 보장되는 곳일지도 몰라요. 이틀 뒤 저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새 커플과 통화하기로 한 거였죠. 첫 번째 화면에 마리나와 진호가 나타났어요. 진호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떻게 만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나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언어 교환 앱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어 배우려고 시작했는데 진호가 끼어들었어요. 영화 보러 처음 만났죠.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데 점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엔 안나와 성민이 나타났어요. 성민은 가구 디자이너였죠. 안나가 러시아에서 가구 디자인 전공했어요. 언어는 안 통했지만 디자인은 통했죠. 안나가 수줍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화면에는 이리나 혼자였습니다. 남편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이혼했어요. 이리나의 목소리는 침울했죠.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한국 남자는 정말 다르거든요. 착하지만 제가 적응하기 힘들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만은 아니다란 걸요. 그래도 한국에 남으실 건가요? 네, 다시 언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적응해 보려고. 이리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호가 다시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마리나에게 많이 배웠죠. 아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제게도 중요해요. 밤에 혼자 걸어도 늦게 귀가해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안나가 덧붙였어요. 한국 남자들의 애정 표현도 달라요. 말로 자주 사랑한다고 해요. 러시아 남자들보다 더 자주 안아주고 손잡아주죠. 성민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당연한 건데. 이리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어도 다른 친구들은 성공했어요. 한국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저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의지가 보였죠. 화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 왔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을 나오자마자 저는 어리둥절했죠. 완벽한 표지판,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시에 도착한 리무진 버스.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은 민준 기자와 함께 취재할 겁니다. 통역사가 말했어요. 민준은 키가 큰 젊은 기자였죠. 러시아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러시아어도 할 줄 알았어요. 3년 전에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첫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15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밤 9시에도 캠퍼스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옐레나가 말했죠. 러시아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에 모두들 탄성을 질렀어요. 전쟁 없는 봄이네요. 율리아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힘든 건 러시아를 떠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그들의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원룸이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보세요.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바로 나와요. 스베틀라나가 신났다는 듯이 말했죠. 24시간 내내요. 러시아에선 하루에 이 시간만 더운 물이 나왔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다른 여성들은 취직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를 좀 하니까 외국어 학원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아나스타시아가 말했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규칙적이에요. 체불된 적이 없어요. 그녀의 얼굴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밤 10시 저는 민준과 함께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번화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죠. 신기하네요. 모스크바 같으면 벌써 모두 집에 돌아갔을 시간인데 제가 말하자 민준이 웃었어요. 서울은 밤에 더 활기차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열차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1분 단위로 정확했죠. 핸드폰도 사지로 쉬지 않고 연결됐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안정감을 주는 건가요? 러시아에서 한시도 느껴보지 못한 일상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러시아 레스토랑이 있다고 했거든요. 간판에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었죠. 자부트락 아침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문을 열자 보르시와 솔야체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주인 엘레나는 30대 후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이 가게를 운영한 지 3년 됐어요. 그녀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죠. 처음엔 한국 남편 덕분에 가능했어요. 시아버님이 초기 자본을 도와주셨거든요. 한국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엘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다시 숨 쉴 수 있게 된 것이요. 러시아에선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여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죠. 주방에서 일하는 조수 나디아도 러시아 여성이었어요. 언니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됐죠. 나디아가 팔을 썰며 말했어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러도 요리는 우리의 재능이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간 시간대라 손님은 없었어요. 엘레나가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처음엔 이곳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화 차이.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갈 곳도 없었고. 그럼 지금은요? 제가 계속 물었어요. 지금은 이곳이 제 터전이에요. 힘든 날도 있지만 희망이 보여요. 엘레나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봄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가게를 나오는 길에 저는 이곳이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새 삶을 일구는 공간이었죠. 문화의 다리 역할도 하고요. 엘레나의 가게에는 러시아 과거가 녹아 있었지만 한국의 현재로 재탄생했습니다. 나디아가 문밖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다음에 꼭 오세요. 그때는 보르시가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흐르고 있었죠. 여기서는 실패할 수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많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있었죠. 그리고 머릿속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 2달 동안 저는 글을 썼습니다. 도망치는 신부들이라는 제목을 처음엔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이들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삶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희망을 향한 용기 마이너스 러시아 여성들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기사가 나갔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들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많은 댓글에서 공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전쟁이 없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국 대사관에서 초청이 들어온 거예요.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이유였죠. 정말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편집장에게 물었을 때 그는 웃었어요. 언론인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서울행 비행기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기자가 아닌 초대받은 손님으로 오는 거였죠. 기대와 긴장이 섞였어요. 대사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민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죠. 한국에 관심 갖는 러시아 여성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모스크바 국립대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천국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의 기사를 읽고 결심했어요. 내년에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거예요. 저는 갑자기 묘한 책임감을 느꼈죠. 제 글이 누군가의 인생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니. 요즘 저는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국경을 넘는 개인의 선택은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성폰의 품질일 수도, 밤에도 안전한 거리일 수도, 전쟁 없는 봄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울에 러시아 벚꽃 축제가 생겼대요. 내년엔 꼭 보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도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